한국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름 끼치는 이야기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이 사건은 제가 대학 시절 경험했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서울의 한 오래된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숙사는 역사가 오래된 건물로 1970년대에 지어져 많은 학생들이 거쳐갔던 공간이었습니다. 기숙사의 낡은 외관과 기묘한 구조 때문에 여러 가지 괴담과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 저는 방학 동안 기숙사에 남아 알바를 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 한산한 분위기였고 학교는 깊은 산 속에 자리 잡고 있어 밤이 되면 어두컴컴하고 으스스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저와 같은 층에 남아있던 학생은 고작 2명뿐이었고 그 역시 곧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까지 과제를 하다가 문득 목이 말라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유난히도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기숙사의 복도는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고 끝쪽에는 항상 잠겨있는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 방이 폐쇄된 지 오래라고 했으며 아무도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방에 대한 이야기는 다양했지만 대부분이 그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홧김에 그 방의 문이 손잡이를 잡아 돌렸습니다. 당연히도 문은 열리지 않았고 제 자신에게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나 생각하며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작은 소리로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아무도 없는데 문이 살짝 열린 것입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일부러 문 쪽을 쳐다보지 않고 빠르게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도저히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오래된 문짝이라 그런 소리가 났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마음 한 구석엔 계속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저희 방문이 누군가에 의해 두드려졌습니다. 그 시각에 저를 찾아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심장이 또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몇 초간의 정적 후 다시 노크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때 용기를 내서 문을 열어야겠다고 결정했지만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결국 문 앞에서 발길이 멈췄습니다. 대신 문틈 아래로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복도는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나고 노크 소리는 멈췄습니다.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이번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서 나는 작은 소리 하나하나가 귀에 들려왔고 방 안의 공기는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관리실에 가서 밤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관리인은 제가 꿈을 꾼 것이 아니냐며 웃어넘겼지만 저는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누군가든 저를 노리려 했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다른 학생들이 기숙사로 돌아오고 난이 숙소는 다시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그날 밤 있던 일을 떠들어댔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혹시 그 방 이야기는 들어본 적 있어? 라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 방에서는 오래전 한 학생이 기숙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후로도 여러 번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서 문을 잠가버렸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더 이상 그 기숙사에서 지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사건이 있은 후 한 달 만에 저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우연일 수도 있고 제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곳에서 들렸던 노크 소리와 열렸던 문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공포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인터넷에 공유했던 이야기였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각자 다른 해석을 내렸습니다. 실제 경험이었기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현실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숙사에서 지낼 때 문이 있으면 조심스럽게 닫고 푸른 새벽에 들릴지도 모를 노크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중 한 가지는 도시 외곽에 귀신 들린 집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눈 내리는 겨울 서울에서 멀지 않은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 친구들과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곳에서 며칠을 보내자며 우리는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인원이 머물기에 충분히 넓은 곳을 찾다가 인터넷에서 괜찮아 보이는 숙소를 발견했습니다. 외진 곳에 있어 따뜻한 벽난로가 있는 큰 저택이었고 사진으로 봤을 때도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도착한 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고풍스러운 외관에 눈이 내려앉아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주위엔 다른 집도 없고 차량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초기의 불안감을 상쇄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벽난로에 불을 피우고 준비해온 음식으로 저녁을 만든 뒤 친구들과 게임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첫 번째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초침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고 없던 새벽 2층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낡은 집이라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겠거니 생각하고 넘어갔지만 시간이 지나자 계단을 내려오는 듯한 무거운 발소리가 뚜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잠든 줄 알았던 친구들 중 하나가 소리 때문에 깨어나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어색하게 시간이 흘러갔고 아침이 되자 서로 밤에 들린 소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밤새 잘 잤다고 주장하는 친구도 있어 모두가 같은 경험을 한 것은 아닌 듯했습니다. 이른 아침 호기심 많은 우리는 집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실로 이어지는 문을 발견했을 때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친구들 중 한 명은 호기심에 문을 열려고 하자 열쇠가 문 앞에 카펫 아래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하실로 내려갔고 낡은 가구와 먼지가 쌓인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한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우리 또래의 젊은 여성으로 그녀의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일기장을 읽기 시작한 우리는 그 여성이 예전 이 집에 살았던 사람이며 그녀의 일기에는 자신의 고독한 삶과 외로움 그리고 어느 날부터 느껴지기 시작한 이상한 기운에 대한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장까지 읽어 내려가자 눈물이 자국으로 남은 글자가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이 왔다. 저녁이 되면서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우리는 지하실의 기록에 강하게 영향을 받아 가능하면 더 머무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계획보다 일찍 숙소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불편한 듯 창밖을 보았을 때 그녀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우리 모두를 불렀습니다. 눈 덮인 마당 한가운데 우리가 사진에서 본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흐릿한 모습으로 그저 우리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가자 그녀는 천천히 사라져 다시 눈발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집은 여전히 그녀의 것이며 우리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부터 우리는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밤을 거의 꼬박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짐을 싸서 서둘러 집을 떠났습니다. 도로로 나설 때까지도 불안한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새벽에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느꼈습니다. 함께 숙소를 떠났던 그 순간까지 이야기하며 경험을 공유한 우리는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사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집엔 여러 해 전생을 마친 젊은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에 대한 소문은 확실하지 않으나 그 후로 그 집은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이 외롭게 남겨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지만 그 날밤의 경험은 친구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지는 공포 썰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때의 이야기를 하며 한편으로는 도시의 밝은 불빛 소간락함에 안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날의 기묘한 기운을 잊지 못해 다시는 그러한 모험을 하지 않기로 다짐한 채 말이죠.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비가 내리치던 고요한 시골 마을. 이곳에는 오래된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저주받은 나무에 관한 이야기다. 마을 외곽 낡은 공동묘지 뒤에 뚝 솟아 있는 고목이 그 주인공이다. 이 나무는 과거 여러 사건의 중심에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를 검은 고목이라 불리며 가까이 가기를 꺼렸다. 이 고목과 관련된 첫 번째 사건은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시절 한 젊은 부부가 신혼여행 도중 이 마을을 지나게 되었다. 그들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매료되어 마을에 잠시 머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날 밤 부부는 갑작스럽게 사라졌다. 이튿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유일하게 발견된 것은 검은 고목 밑에 놓여진 결혼 반지 한 쌍이었다. 이후로도 몇 번의 실종 사건이 마을에서 발생했는데 이상하게도 실종자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대부분 검은 고목 근처였다. 게다가 실종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유독 짙은 안개가 마을을 뒤덮었고 이상한 울음소리가 밤하늘을 갈랐다. 그 소리는 마치 슬픔에 젖은 누군가의 흐느낌 같았다고 전해진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두려움에 잠식되었고 결국 마을 이장인 박노인은 모든 일을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박노인은 고문서를 뒤적이며 마을과 고목의 비밀을 파헤쳤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그 고목은 사실 오래전 이 마을을 지탱하던 거대한 왕국의 왕비가 묻힌 자리였으며 그녀는 배신당의 죽음을 맞이했고 그녀의 원혼이 고목에 깃들어 있다는 전설이 전해졌다. 박노인은 고목에 얽힌 전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며 왕비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제사를 올리기로 했다.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참여한 제사에서 그들은 왕비의 영혼을 위한 진홍곡을 불렀다. 그러나 제사가 진행되던 중 갑자기 불길한 바람이 일고 짙은 안개가 몰려들었다. 거친 바람은 제단을 뒤흔들었고 그 순간 검은 고목에서 짙은 그림자가 피어올랐다. 그 그림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간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듯했고 박노인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 영혼을 위로했다. 그림자는 점점 흐려졌고 아침이 되자 안개는 걷히고 고목 주인은 고요함을 되찾았다. 그 후로 실종 사건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며 마을 사람들은 매년 그 고목 아래에서 작고 조용한 제사를 지내며 왕비의 영혼을 기렸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몇 년 전 그 마을을 방문했던 한 도시의 젊은이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장난삼아 무시했다. 이젠 그런 이야기에 속을 사람은 없지. 그는 밤이 되자 친구들과 함께 고목을 찾았다. 그들은 웃고 떠들며 나무 주변을 돌아다녔지만 순간 그들 앞에 희미한 여인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녀는 검은 눈동자로 그들을 바라보았고 젊은이는 그 눈빛에 서늘해져 그만 돌을 차버렸다. 결국 그는 그날 꿈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친구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제사를 지냈다. 그것은 어리석음을 깨닫고 다시는 장난삼아 고목을 무시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서약이었다. 이후로 마을은 평화로웠고 검은 고목은 그저 침묵 속에서 마을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제사는 마치 마을 사람들과 영혼 사이의 조용한 약속처럼 해마다 이어져 왔다. 그리고 지금도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마을을 지날 때마다 고목을 가만히 바라보며 경의를 표하고 지나간다. 고목은 여전히 서서히 그 자리를 지키며 지나가는 시간을 천천히 맛보고 있다. 어쩌면 당신이 그 마을을 지나칠 때 조용히 속삭이는 듯한 바람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아마도 그녀의 미소일 것이다.